이쪽으로 조금 오시죠. 네. 사이에 가운데로 가야 되겠다. 오히려 됐어요? 일로 저기 잘린다고 일로 오시라고. 뒤로 올까? 네, 여기 사이에.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연합입니다. 정책과 비전을 주도하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비례대표 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 공약을 오늘 발표하겠습니다. 저출생과 인구 위기가 국가적 비상 사태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비상의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겠는데요. 더불어민주연합은 정책을 주도하는 정당, 일과 삶을 바꾸는 정당이라는 목표 하에 아동 청소년 기본 소득을 마련해서 오늘 국민들께 선보이고자 합니다. 국민들께서 가계부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아이를 낳아도 되는지 아이를 키워도 되는지 고민이 많으시는데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공약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후보자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실 용해인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님이십니다. 예, 더불어민주연합의 정책 전문가 군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광현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오세희 후보입니다. 정의로 후보입니다. 조원희 후보입니다. 서재원 후보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더불어민주연합의 대변인 전예현입니다. 예, 아마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도대체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까라는 부분일 겁니다.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조세정책 전문가가 계시죠. 임광현 후보님께서 재정과 관련된 말씀 들려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부처에서 27년 동안 근무한 조세재정 전문가 비례후보 임광현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역사상 유례없는 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감세에 이어 부자들을 위한 상속세 감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던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소비 및 투자 확대로 이어져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게 된다는 낙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IMF에서도 낙수 효과 무용론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고 2019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베네지 교수와 디플로 교수는 감세 정책에 대한 집착은 네스우의 괴물찾기에 비견할 만한 헛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부자 감세는 부자들만 살찌울 뿐입니다. 윤 정권의 선심성 감세 정책은 이미 사회 전반에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 재정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세수 부족입니다. 재정 적자를 메울 방법이 참으로 막막한 상황에서 부자 감세는 머지않아 필연적으로 서민 증세, 미래 세대 증세로 돌아올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취약계층과 경제적 약자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울러 조세의 공정성이 급격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2023년 대기업들이 납부 비중이 높은 법인세는 23조 원이 줄어들었지만 평범한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인구 감소, 급속한 고령화, 자산과 소득 구조가 빠른 속도로 양극화되는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는 재원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자 감세는 올바르지도 않을 뿐더러 머지않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부자 감세를 중단하고 조세 정책을 전환하여 국민의 담세력에 따라 세금을 내는 공평한 조세 체계를 수립하십시오. 그리고 복지국가의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항상 저출생 문제 심각하다는 기사 많이 쓰셨죠? 사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의 여부인데 더불어민주연합은 이 문제를 정치가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이야말로 그 특단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문 용해인 더불어민주연합 공동상임선대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연합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 용혜인입니다. 2023년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작년 4분기에 기록된 0.65명의 합계 출산율은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수치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초저출생 인구 위기는 물론 지역 공동화, 지역 소멸과 직결된 과제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누구도 비상한 대책을 제안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말뿐인 위기론, 대파 한 단 875원 세일 같은 선거용 반짝 쇼가 아니라 그야말로 도전적 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연합은 저출생 인구위기 비상대책으로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 전면 도입을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은 초등학교 취학 전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에게 월 50만 원, 그리고 8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과 사회초년생에게 월 30만 원을 조건 없이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만 24세까지 그야말로 요람부터 대학까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의 삶을 국가가 튼튼하게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과 관련해 3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은 자녀 출생에 대한 단순 재정 지원액만 늘리는 기존의 관습적 대책을 넘어서 아동과 청소년 전 시기에 걸친 도전적인 공적 지원이야말로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이라는 문제의식으로 마련되었습니다. OECD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예산에서 유독 현금 지원이 약합니다. OECD 국가들은 2019년 구매력 지수 기준으로 0세에서 17세 아동 청소년에게 연 5만 6,500달러를 지원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 절반 정도인 2만 9천 달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낮은 아동지원 예산에 대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 제5차, 6차 권고사항에서 GDP에 비례한 아동예산 확대를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OECD 국가들은 6세부터 17세 연령까지도 6세 미만 아동 지원액의 절반 정도를 계속해서 지급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아동현금 지원 예산은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7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합니다.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도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유지함으로써 정부의 양육 지원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대학 입학 전후 시기 혹은 사회초년생으로 사회에 처음 발을 뗀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감안하면 지원 연령을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인 24세까지 확대할 필요가 충분합니다. 둘째,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 도입이 기존의 복지수의 규모를 축소시키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0세에서 1세 영아를 대상으로 도입한 부모급여의 경우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 월 50만 원을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 월 50만 원 제한 차액은 그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정 등 육아 및 보육이 특별히 힘든 계층에 대한 각종 돌봄 서비스 혜택도 더욱더 유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이 더불어민주연합의 기본사회, 기본소득 도입 정책의 하나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초저출생 사회의 위기와 재정 제약이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선 만 24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으로 범위를 좁혀서 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의 소요 재정은 연 44.5조 원 규모로 예상합니다. 이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 이미 확보된 현금 지원성 저출생 예산과 조정과 통합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 감세를 원상 회복만 하더라도 추가 재정 부담 없이 당장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확대는 초저출생 위기를 맞아서 여야를 막론하고 넓은 공감대를 형성해 왔습니다. 이를 도전적으로 확대 실현하려는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은 현 재정 조세 체계의 큰 조정과 변화 없이도 우리 사회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당면한 인구 위기와 지역 소멸의 위기 앞에서 충분히 초당적 합의가 가능한 사회적 투자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위한 비상 대책입니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EBS 다큐멘터리 초저출생에 출연한 한 외국 교수의 짧은 이 한마디가 올해 초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출생률 꼴찌의 대한민국은 여전히 OECD 국가 평균 수준의 지원 규모도 따라가지 못하고 멈칫거릴 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께 그리고 제 정당에게 호소드립니다. 우리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 도입부터 시작해서 초저출생 인구 위기 대응에서는 부디 초당적으로 함께 힘 모아갑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처럼 대한민국을 정말 좋은 마을로 한번 제대로 만들어 봅시다.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아이를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돌볼 수 있는 마을을 위해서 더불어민주연합은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 도입을 시작으로 전 사회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론인 여러분, 용해인 선대위원장께서 강조하셨듯이 초저출생 문제는 국가적 위기 문제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예, 다음은 양육자 입장에서 또 현장에서 교육을 하셨던 백승아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백승아입니다. 2023년 대한민국은 합계 출산율 0.72명,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국가 소멸 위기를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초저출생의 문제에 부닥쳐 있습니다. 저는 세 아이를 키운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양육비와 돌봄비 부담이었습니다. 매년 50조 원 내외의 예산을 저출생 대책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직접적 양육 지원 예산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 주거 대책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 출산율이 높아진 프랑스, 독일의 경우 아동수당, 육아휴직기간 소득 지원, 보육 서비스 지원 등 가족 관련 국가 예산 지출이 높습니다. 한국은 가족 관련 국가 예산 지출이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특히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 등 현금 지원 비율은 OECD 평균의 30%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적 가족 관련 예산 지출을 높여야 합니다. 첫째, 분유값, 기저귀값 등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합니다. 아동수당의 현실적 인상을 제한합니다. 둘째, 경력 단절과 해고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 소득 지원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셋째, 돌봄 비용, 유초중고 학비,
대학 학비의 단계적 전액 국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수고로움을 맡고 국가는 비용을 책임져야 합니다. 요람부터 대학까지 돌봄, 교육비, 전액 국가 지원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출산 예산을 아이를 키우는 비용에 직접 사용하자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마을은 망한다고 합니다. 학생이 없어서 학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이 없어서 국가가 소멸될 위기입니다. 여야를 떠나 저출생 대책을 위해 아이 키우는 비용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양육비, 교육비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연합은 거듭 강조 드리듯이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책과 비전 선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하게 된 것이고요. 이런 더불어민주연합이 주도하는 흐름이 부디 이번 총선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선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진짜 가계부 쓸 때마다 걱정이 많은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저희가 작은 이벤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폼포드 피켓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자, 두 분이 들고 계시면 순서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인 위원장님 이거 받으셨나요? 네. 자, 용인 선대위원장님, 네, 붙여주시겠습니다. 양육비 걱정이 줄어들고 기본소득, 자, 지금 내용을 보고 계십니다. 자, 교육비에 관한 부분 임광현 후보님께서 붙여주시겠습니다. 네, 식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서지현 후보님께서 붙여주시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월세 걱정하시죠? 월세에 대한 부분은 우리 오세희 후보님 붙여주시겠습니다. 내용 조금만 들어주시겠습니다. 자, 공과금 걱정 많으시죠? 저소득층일수록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우리 정으로 후보님, 국민의 마음에서 붙여주시겠습니다. 이것만 없어도 살겠다라는 분들 너무 많죠. 대출 이자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조원희 후보님, 별명이 농업계의 정우성이십니다. 농업을 직접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대출 이자에 관한 부분 붙였습니다. 자, 마지막 의료비에 관한 부분은요. 제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전 더불어민주연합 대변인 전예현. 네, 언론 여러분 저희가 보도 자료 만들어서 배포해 드렸고요. 거기에 보면 또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분들의 성함이 지금 적혀 있습니다. 지금 이 폼포드를 굉장히 오랜 기간 많은 고민이라서 자료를 또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궁금하신 부분은 우리 정책총괄본부장님과 용해인 의원실에 김영길 수석보좌관님께 질문을 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해주실 걸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들 다 같이 기자들께 인사드리고 이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언론인 여러분 취재 감사드립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정책과 비전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연합 대변인 전예현이었습니다.